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 라이너의 막내이고 국내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랜드로버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프리랜더의 후속 모델인데 뭔가 네이밍 전략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더에 비하면 디스커버리는 좀 더 윗급 모델이고, 그리고 역사도 훨씬 오래됐죠. 그러니까 프리랜더라는 이름보다 디스커버리라는 이름 자체가 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프리랜더 2의 후속으로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뭔가 차급이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보닛에 보면 보닛이나 뭐 트렁크에 보면은 디스커버리라고 크게 써 있는데, 프리랜더라고 크게 써 있는 것보다 디스커버리라고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차가 좀 있어 보이죠. 랜드로버 디자인이야말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처럼 엔트리 모델까지도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디자인이 좋아진 브랜드로는 기아와 랜드로버를 꼽는데, 특히 랜드로버는 모델 간의 편차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봐도 안 질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존재감도 확실하고, 특히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경우에는 차급 이상의 고급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보크만큼은 아니지만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도 꽤나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이 뒷모습도 존재감이 있죠. 일단 트렁크에 크게 붙은 디스커버리부터 떡 벌어진 이 트레드, 그리고 이 테일램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이에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뒷유리에 무슨 거미줄처럼 막 선이 있잖아요. 저것은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SE와 HSE 럭셔리로 두 가지가 팔리는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HSE 럭셔리 트림입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얼마 전에 탔던 이보크보다 한 사이즈가 작네요, 휠이. 이 타이어는 또 메이드 인 포르투갈이고, 트레드 웨어는 480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최근에 나온 차라서 그런지 이보크보다 더 실내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만 또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더 비싼 이보크보다 더 좋다고 느낍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화려하죠. 이 스티어링 휠 스포크 좌측에는 트리 컴퓨터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시트는 아주 만족감이 높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션과 등받이에 주름이 져 있어서 옷과의 밀착성이 좋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꽤 낮게 들어갑니다.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건지 아니면 대시보드나 보닛이 높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낮게 내리면은 거의 눈과 계기판의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는 좀 안 나오고, 물론 시트 포지션을 높이면 되죠. 그리고 시트는 모두 전동식인데, 약간 사소한 단점이라면 저 시트 조절 스위치랑 이 도어 트림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손이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감은 있어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 도어 트림도 꽤 멋을 냈어요. 이것도 이보크보다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리디안 오디오가 있는데 HSE 럭셔리 트림에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 트림 이 부분의 디자인이 아주 돋보이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더 예뻐요. 도어 포켓은 또 폭도 굉장히 넓어서 랜드로버에 따르면 동급에서 가장 넓은 수납 공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위쪽에 윈도우 버튼은 저기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조금 좀 사용하기가 약간 좀 헷갈리는 면은 있어요. 헛손질 여러 번 합니다. 유리는 그리고 4개 모두 상하향 다 원터치이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페달은 좀 별로 안 예뻐요. 거기다가 이 풋레스트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폭도 좁지만 발 놓일 때 그렇게 딱 이렇게 완벽하게 좀 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 실내 온도, 이게 이제 공조장치 메뉴인데, 여기서 이 바람 나오는 그 방향이나 이걸 끌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꺼지죠. 물론 이 밑에 따로 공조장치 버튼 다이얼들이 있고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랜드로버도 그렇지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이 안쪽에 있는 이 폰트들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인데 이 후방 카메라 또는 이 화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본 차 중에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은 전화고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지니맵을 쓰고 있고요. 또 비교적 터치가 이게 잘 되는 편이네요. 이 지니맵 쓰셨던 분이라면 뭐 따로 이렇게 적응할 필요 없이 곧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이 공조장치 이쪽에 패널의 버튼들은 이 플라스틱이, 저는 이 랜드로버의 이런 플라스틱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좀 뭔가 좀 딱딱하면서도 아주 좀 절도감이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꽤 이렇게 마음에도 들지만 사용을 했을 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런 이 공조장치 다이얼 이 큼직큼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도 되게 사용하기가 쉽죠. 여기는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버튼이고요. 그래블, 스노우와 머드, 러츠, 뭐 샌드, 뭐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특징적인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제규어에서 시작해서 랜드로버까지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은 이게 싹 올라오고요. 시동 끄면 이렇게 내려가고, 시동을 키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D 모드에서 S 모드는 이렇게 옆으로 하나만 딱 하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 이 통상적인 그 그러니까 길쭉한 기어 레버가 이제 다이얼식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어 다이얼 바로 앞에 이런 수납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놓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넓이는 이 핸드폰보다 좀 더 크고, 그리고 은근 여러 가지 물건을 담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을 놨으면 여기다가 따로 뭐 USB 같은 걸 했으면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컵홀더는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저 지금까지 TOP 딱 넣었던 것 중에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가장 딱 적당하게 아주 꽉 끼네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12V는 이쪽에 하나가 더 마련이 되죠. 물론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도 있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 컵홀더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지면은 이렇게 안쪽에 큰 공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샀던 혼다 HR-V만큼은 아니래도 꽤 큰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밀스러운 공간 같죠. 이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TOP 이렇게 눕히면은 여기 딱 길이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물건을 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참 좋은 게 진짜 눈에 잘 안 띄는 여기 안쪽에 플라스틱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바닥에도 약간 좀 물렁한 고무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보크보다 디자인도 좋지만 수납 공간이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이 센터 콘솔 박스만 해도 이보크보다 좀 크죠. 그리고 이 12V 이 안에는 이제 12V와 USB 옥스가 있는데 12V 그러니까 USB가 확실히 이 안쪽에 있는 건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계기판도 전형적인 랜드로버 디자인인데 속도계와 타코미터가 디지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속도계나 타코미터의 눈금의 저 조명을 보면은 낮에 봐도 꽤 고급스럽습니다. 가운데 액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가운데 이 상단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온계와 연료게이지가 고정이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정보들만 액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퍼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운전 효율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밟으면은 지금 정체해서 안 보이는데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얼마나 밟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부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는데 모니터 내의 그 메뉴와는 달리 이 계기판 안쪽은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기어 시프트 패들은 그러니까 S에서만 사용할 수 있냐 또는 D와 S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트릭 컴퓨터 그러니까 하단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어는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 제규어 랜드로버는 돈도 많이 버는데 좀 투자를 좀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연비 표시, 그러니까 연비 표시의 경우에도 지금 유럽식,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예,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2열의 실내 공간은 이보크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보크는 사실 좁은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굉장히 넉넉해요.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2개 반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무릎 공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핸드폰이 거의 이만큼 하나 들어가고 이만큼 더 남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먹 2개,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보다도 넓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 뭔가 좀 되게 울퉁불퉁 해갖고 실제 공간보다 좁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 공간을 좀 그래도 여유를 많이 둬서, 그리고 의외로 이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2열 공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열선 시트 3단계가 있고 여기 12V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의 이 도어 포켓도 꽤 넉넉합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 남아요. 이게 지금 다 내려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는 차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1열에 비해서 좀 더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좀 딱 쿠션이 좀 적어요. 이 파노라마 루프는 이 최대 머리 위가 그러니까 제 머리 뒤통수 거의까지 뻗어 있는데, 이러니까 1열보다는 2열 승객의 개방감이 훨씬 보통 파노라마 루프가 그런 용도긴 하지만 2열 승객도 굉장히 2열 승객이 굉장히 큰 개방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선글라스 수납함 안쪽에는 직물이 아니라 우레탄이 깔려 있는데 확실히 직물보다는 감촉은 좀 별로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아주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이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작은 수납함과 12V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시트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시트를 접으면은 참고로 지금 제가 이 기울기는 이쪽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위치고 이쪽 부분의 시트는 가장 누인 상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접히죠. 전동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접히긴 접히는데 완전히 이렇게 확 눌러지진 않아요. 2열 시트는 이제 최대한 눕힌 상태이고요. 2열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지금처럼 누였을 경우에 적재 공간은 1698리터로 늘어납니다. 이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엔진은 2.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43.9kg입니다.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자니까 파워트레인이 이보크와 동일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정숙성이나 진동은 이 같은 엔진의 이보크보다 좋네요. 지금 공회전에서 지금 에어컨을 안 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디젤 엔진 소리만 좀 잔잔하게 들리는데 이거는 좀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조금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방음은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급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고, 아마 이 동급에서는 이 가장 조용한 차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조용한 디젤 차가 아닌가 싶어요. 에어컨을 일단 틀면은 이 좀 이제 팬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이 에어컨은 1단만 틀어도 좀 바람이 센 편입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차답게 주행 특성은 이보크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조금 다르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보크의 경우에는 진짜 뭐라 그럴까, 기어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낮은 기어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살살 다닐 때 되게 좀 적극적으로 기어 변속하고 반응을 좀 빨리빨리 살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그 이보크보다는 조금은 좀 느슨한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건 아닌데, 힘이 부족하거나 반응이 느린 건 아닌데, 이보크에 비하면은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만 놓고 보면은 이 차 역시도 9단, 그러니까 9개나 되는 기어를 되게 적극적으로 살리는 편이거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에코 모드도 있어요.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 중인데, 에코 모드는 이제 연비 위주의 모드죠. 다른 차의 에코 모드와는 조금 다르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에코 모드는 뭐라 그럴까, 초기 반응이 뭐 그렇게 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다소화가 잦은 시내 구간에서도 이렇게 에코 모드로 다니려면 합니다. 물론 이제 에코 모드를 끄면은 일반 디모드는 좀 더 이제 반응이 빨라지고, 특히 좀 더 빠른 반응을 원한다 싶으면은 이제 S 모드로 바꾸면 되죠. S 모드로 바꾸면은 확실히 초기 반응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에코와 S 모드를 딱 비교를 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S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뭔가 이 가속 페달의 반응도 빨라지지만 엔진 소리도 좀 스포티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정수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회전수를 한 이제 4000rpm까지 써도, 다른 보통 디젤 차들은 회전수 4000rpm까지 쓰면은 엔진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좀 걸러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방음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는 좀 부들부들한데 돌아 나가는 거는 뭐 회전 성능은 뭐 괜찮습니다. 코너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지는데, 많이 기울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향을 정확하게만 해주면은, 뭐 요즘 차들 다 그렇지만 그냥 막말로 자기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에 비해서 이 회전 성능은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하는 성능 또는 세팅은 이보크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보크가 좀 더 스포티한 차로 나왔다 또는 이 차가 좀 더 컴포트한 세팅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제어가 좀 일찍 들어가네요. 되게 좌우로 좀 이렇게 많이 기울고 출렁거리는 거에 비해선 참 이렇게 회전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보크에 비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전자장비 세팅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엔진을 출력을 좀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의 올로드 회전 성능이면 불만이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참 정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부들부들한데,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충격을 되게 잘 흡수하면서 여진도 되게 최소화하고, 그래서 운전을 하면은 노면에 상관없이 승차감이 되게 좋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승차감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정숙성인데 이 차가 특히 엔진 방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음이란 건 어느 한쪽을 막으면 다른 부분이 좀 크게 들려서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엔진 방음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회전수를 많이 높여도 그렇게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이렇게 무난한 편입니다. 아까랑 지금이랑 전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돌았는데 뭐라 그럴까 되게 자기 적절한 만큼 딱 엔진 출력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살리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많이 줄이면 운전 재미가 없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적절하게 엔진 출력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렇게 조향을 많이 한 상태에서도 뭐라 그럴까 이 조향을 좀 더 하면은 그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무래도 오프로드까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 차기 때문에 이 중심 부분에 좀 유격이 있고 기어비가 좀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어링 감각은 참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가속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출력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다단화 변속기 9개나 되는 기어를 최대한 살리면서 아주 착착착착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가속은 보통 그러니까 9단인데 보통 7단에서 가속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7단에서 나오고 8단과 9단은 상황에 따른 항속용 기어비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회전수 높이게 쓰면서 가속을 했는데 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룸, 그러니까 엔진 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그 방음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 반면에 한 120 정도 되면은 이 위쪽에 이 앞유리 위쪽에서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버크도 그랬거든요. 이버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편이고 또 반대로 속도가 아주 또 많이 높아지면은 또 그 바람 소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납니다. 그러니까 변속기 S 모드를 사용하던 D 모드를 사용하던 회전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4200rpm 조금 넘어서 자동으로 변속이 되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소관여성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들부들하고 다운싱도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관여성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깔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트렌드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신차들 대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고소관정성이나 회전 성능은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부드러우면서도 적극적 안정성, 그러니까 회전 성능이나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브레이크도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물게 간혹 가다가 제가 보통 브레이크를 2회 연속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드물게 두 번째에서 제동력이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탔던 K3가 그랬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못 탔지? 바로 얼마 전에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C, 그리고 지금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있는데, 이 차들이 공통적으로 두 번째 할 때 더 제동력이 더 잘 듣네요. 이게 아마 브레이크가 길이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거의 최고속도 부근에서 급제동을 해도 밀리는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나고요. 그리고 급제동 할 때 이 좌우 밸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별로 큰 부담 없이 맘 놓고 이렇게 꽉 밟을 수 있어요. 가속력의 경우에는 같은 엔진의 이보크와 사실 거의 비슷한데 뭔가 좀
고속에서 뻗는 힘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보크보다는 조금 덜 나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진짜 진동을 참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 돌면은 이 차가 지금 되게 무겁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너 이렇게 빠르게 진입하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게가 확 밀리는데 그거를 이 전자장비 및 이 서스펜션이 되게 잘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이 보통 차선에 맞게 이게 조향만 해주면은 이렇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전자장비가 되게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장점이 좀 많은 차 같아요. 사실 딱히 집어낼 만한 단점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가장 큰 장점이라면 가격 대비 성능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그러니까 랜드로버 라인업에서 가장 싼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보크보다 가격이 낮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완성도로 보면은 이보크보다 좋아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실내만 봐도 실내 디자인이나 이 앞쪽에 그 수납 공간의 구성, 그리고 2열 공간 이런 거를 보면은 이보크보다 훨씬 낫거든요. 디자인도 좋죠. 그리고 실내 소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리고 주행 성능에서도 보면은 주행 성능 전체적으로 보아도 이보크보다 좋아요. 물론 이보크보다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크보다 가속이 조금 더디고 회전 성능이 조금 덜 스포티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차가 더 조용해요. 그러니까 정수성이 장점인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보크뿐만 아니라 동급의 디젤 SUV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정숙성 좋아하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이 통풍 시트가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세차 냄새가 좀 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색깔이 많이 들어간 가죽, 그러니까 지금 시트랑 도어 트림 같이 색깔이 많이 들어간 가죽이랑,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좀 세차 냄새가 좀 나는 편인데,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세차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이 정도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단점이라고 집어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크의 경우에 이보크만 봐도 좀 이거보다 단점이 좀 있었거든요. 두드러지게.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 하나 더 있네요. 그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그러니까 이 차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그러니까 진동이나 정수성은 되게 좋은데, 이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이